자,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학생운동입니다. 사실상 3.1운동의 주역은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지금 날 때 보면 그런 학생들이 3.1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세상을 바꾼 계기로는 또 4.19, 해방 이후에 4.19 혁명이 있는데, 이때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존재는 그만큼 우리 역사에서 매우 귀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0년 전에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내용들, 뭔가 노동자, 농민들을 뭔가 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이 학생들에게 뭔가 감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악마의 사상은 아니었고, 6.25 전쟁을 일으켰다는 어떤 전쟁에 대한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책임 때문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24년에 마찬가지로 조선청년 총동맹이라는 게 결성됩니다. 이 조선청년 총동맹이라는 것이 결성되면서 아무래도 다양한 그 학생운동들이 조직적으로 전개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시면, 자,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1926년 6월 10일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26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사실 순종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나라를 뺏긴 그런 군주로, 그리고 한반도에서 마지막 군주로 기록이 된 사람인데, 사실 순종이 했어야 할 모든 활동들은 고종이 다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상황도 아니었고요. 1910년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그 무기력하게 일본이 만들어준 놀이터, 그 놀이터가 대표적인 게 하나가 창경원이라는 건데,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개조하면서 창경원으로 격화시켜버리고 거기를 동물원 유원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창경원이라는 이름은 이후에 1983년 다시 창경궁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지금의 궁궐로 그 복구가 됩니다. 순종은 그곳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한을 달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위를 기해서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학생들은 3.1운동을 가서 만세 시위를 기획합니다. 근데 이 계획이 일본이 사전에 포착되면서 탄압을 당하는데, 이 운동은 사회주의 개혁과 천도교, 그러니까 천도교는 동학이 이후에 이름을 바꾼 명칭인데, 이들이 연합해서 추진을 했는데 결국엔 발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계획대로 그냥 시위를 전개해버렸습니다. 시위를 전개해버렸고, 일본은 역시 이거를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해서 주동자 200명 정도가 체포되었고, 자, 여기에 호응해서 일부 지역은 동맹 휴학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의사를 전달했죠. 그런데 보시면 이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계열, 천도교 계열이 같이 연합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후에 신간의 결성에 공감대 그리고 자극이 됩니다. 6월 10일. 자, 그리고 이 60만세 운동이 벌어진 1926년으로부터 정확하게 61년 후인
1987년 6월 10일, 똑같은 6월 10일에 우리는 기나긴 독재 정권을 종결시키고 지금과 같은 체제의 대통령 선거, 정치 체제를 거머쥐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6월 10일이라는 요 숫자를 놓고 봐도 굉장히 역사는 뭔가 데칼코마니처럼 날짜적으로는 뭔가 오묘하게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6월 10일 만세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탄압으로 원하는 목표를 얻어내지 못했지만 1987년 6월 10일은 독재정부 척결이라는 대의를 결국에는 완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거는 정말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게 학생의 날이 11월 3일인데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난 이 날을 기념해서 학생의 날이 지정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또 식민지 교육의 일환으로 일본은 학교를 뭐 광주나 목포 뭐 이런 식으로 대도시 그러니까 번화한 도시에만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학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고생고생해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때는 1929년 10월의 어느 날 광주 통학열차 안에서 일본인 학생, 그러니까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는 그런 미친 짓을 저지릅니다. 당연히 이러한 광경을 보는 한국인 남학생들이 일본인 학생을 향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당연히 가르쳐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일본인 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의 집단 싸움으로 확대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격가지인데, 자, 야쿠자들이 있습니다. 그 일본의 조폭들을 야쿠자라 부르는데 의외로 그 야쿠자들이 뭔가 잔인하고 굉장히 흉악하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싸움은 그렇게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야쿠자들끼리 뭔가 구역 충돌을 벌이고 뭐 집단 그런 싸움이 벌어질 때, 그래서 뭔가 집단 싸움이 벌어지는 그 가운데서 뭔가 눈에 띄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또 살펴보면 그게 알게 모르게 한국인 출신들, 그러니까 제일교포 출신들이 의외로 많았다, 이러한 그 썰도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러한 어떠한 소문이 있다, 이런 식으로 꽤 전해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 사건의 발단은 일본인 학생, 이름이 뭐 후쿠다라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진 인간인데, 일본 경찰과 식민 당국은 한국인 학생만 일방적으로 처벌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감쌌나 보죠. 지금이나 이때나 일본은 뭔가 보편적인 어떤 기준, 가치 이런 게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에 광주의 학생들은 연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입니다. 식민지 교육을 철폐하라, 한국인 본인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여기에 공감한 나주, 목포 학생들도 시위에 가담하고, 그리고 서울까지 이 시위가 확대됩니다. 이 시위는 1930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개됐고, 해외에서도 호응을 했던 그러한 그 의미가 있는 그런 항일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식민지 교육 철폐 요것만 요구하다가 이제 점점 일본의 식민 통치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광주 항일학생운동은 신간회. 이 신간회에서 진상규명대회 혹은 민중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원하려고 했던 그러한 운동이고,
이 둘은 시험의 단골 메뉴로 늘 나오는 그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그 밖에 뭐 다양한 운동들이 있는데 우선 소년 운동. 방정환. 이 사람은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어린이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방정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 동학의 3대 교주 무려 손병희의 사위입니다. 사위. 이 손병희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 손병희의 딸은 이름이 손병화입니다. 아버지와 좀 비슷하죠.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자, 손병희의 스승이 누구라고 했죠? 네, 최시형입니다. 그리고 최시형의 스승은 누구? 네, 최재웅입니다. 참고로 이 최시형이라는 사람은 동학의 2대 교주이면서 30년 동안 조선 조정의 감시와 추적을 피해서 포적제를 정리하면서 전국으로 동학을 전파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 최시영이라는 사람은 동학 농민운동, 동학혁명이 끝난 이후에 체포되는데 이 사람은 사형을 얻어봤습니다. 근데 이때 사형 판결 내린 사람이 참 역사란 게 참 아이러니한 게 고구 밀란, 그러니까 고구 봉기, 이것의 원인을 제공했던 조병갑이 최시영의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건 굉장히 뭐랄까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너무 슬프거나 뭔가 좌절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이 이러한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날에 그나마 이때보다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혹은 인생을 개척하는데 좀 더 유용할 겁니다. 최시영이란 이 사람이 물타, 어린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설법, 그러니까 강연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어린이들을 굉장히 많이 구타하고 뭐 별로 그렇게 뭔가 잘 대우를 안 해줬나 봅니다. 자, 최시영은 물타를 이야기했고 이 최시영의 제자가 손병입니다. 손병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동학이라는 어떠한 간판, 타이틀로는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개정한 이름이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이 천도교도 나중에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일부는 시천교라는 걸로 빠져서 그 시천교는 친일 역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슴 아픈 역사도 있고, 자, 그리고 이 손병희의 사위가 앞서 말씀드린 방정환입니다. 어린이. 이 어린이라는 말은 지금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어린이라는 말은 없었고 방정환이 최초로 만든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은 없었고, 그래서 이 방정환이라는 사람은 사실 일본에서도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런 동학의 어떤 뿌리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좀 더 우리 역사에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어린이날은 원래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로 겹치면서 지금처럼 5월 5일로 변화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학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그 통로가 이 어린이날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형평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형평운동은 이 형평이라는 건 저울이라는 뜻입니다. 저울. 그러니까 백정들, 그러니까 도축업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이때 당시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94년에 실제로 우리가 신분제가 철폐가 되었지만 여전히 백정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 이런 것들은 지속됐고, 그러다 보니까 백정들은 그러니까 도축업자들이라고 부르게 났겠죠. 이 사람들은 우리도 이제 똑같은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해서 차별 철폐 운동을 벌인 게 평평 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그 도축업자들 그리고 정육점에서 이제 그 일하시는 아저씨들을 차별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일을 안 해주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각종 고기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개념으로서 굉장히 뭐랄까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차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런 차별들이 알게 모르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여성운동인데, 이 여성운동은 아무래도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거는 이제 1970년대까지 쭉 이어지는데, 집안에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딸은 교육을 상대적으로 덜 시킵니다. 이러한 문화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여성들의 문맹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을 해도 남성 임금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게 또 참 서글픈 게, 한국인 남성 노동자는 일본인 남성 노동자에 비해 3분의 1가량, 그리고 그마저도 한국인 여성 노동자는 또 그 절반. 이거는 그런 식의 차별이 만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게 또 있었냐면, 자, 결혼을 합니다. 만나본 적이 없고 부모님들끼리 자, 결혼한다. 결혼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해서 그렇게 결혼한 행태도 있었고, 실제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렇게 부모님들끼리 자, 결혼 이제 어떻게 여쭤서 그 의견으로 서로 결혼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유학을 간다고 하면은 또 그때 갑자기 남편이 뭔가 사랑에 빠진 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매우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유학 가서 만난 여성은 뭔가 세련되고 뭔가 지적이고 어떤 그런 게 풍기는데, 아무래도 교육을 상대적으로 그 기회가 그 차별이 있었으니까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별로 세련돼 보지도 않고 이러니 더 멀리하는 그런 어떤 불행한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성 운동 중에서는 또 근우의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역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같이 연합을 해서 이런 여성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라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우의 활동도 신간의 해소랑 이제 맞물려서 역시 해체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 근우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주의, 또 사회주의가 같이 연합했던 그런 단체였고, 신간에도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민족주의, 연합주의가 같이 연합했던 그런 단체다 보니까 신간의 그 해산을 그 전후로 해서 역시 해체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사회운동들을 살펴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에 있던 사회운동들 이외 해방 이후에도 각종 우리가 사회운동 이런 것들에도 기본적인 뿌리와 밑바탕이 됩니다.